남자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차별 비용을 치러왔던 사례가 바로 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제가 지금 몇 년간 2016년에 레디컬 페미니즘이 창궐한 이후에 어떤 남쪽 커뮤니티 어떤 친구들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큰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 이슬람 국가들은 석유가 나는 것이고 주로 석유를 팔아서 그런 제도를 유지해왔죠. 그리고 거기는 왕정 국가인 경우가 많아요. 왕왕해.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럼 이슬람의 교리가 지배한 나라예요.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일부 다처제가 있는 사회에서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 번째 종교적인 영향도 크고 두 번째 그런 산업 구조적인 영향도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 사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큰 사회이기 때문에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남성들이 다수의 여성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여러 명의 마누라를 원하지 않아. 남자들은 여러 개의 책임을 굳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 몰라, 섹스 파트너가 한 7명 되는 거는 좋아할 수 있겠지. 7명의 아내? 장난하냐? 누가 그걸 원해? 그럼 여기서 남자들이 치른 비용은 뭘까요? 전형적인 일부 다처제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남성 1명이 여성 5명, 아내 5명을 거느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그림에서 남자 4명은 어디로 간 거죠? 일부 다처제가 좋다는 남자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부 다처제를 좋다고 하는 남자는 없어요. 자기가 당연히 저 1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왜냐면 얘는 남팸이고 자기들의 주요 고객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자를 매기는 발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비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일부 다처제 사회였다면 여기 계신 남성 5명 중 4명은 저 그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 4명, 5명 중 4명은 루저란 소리지. 이거 봐,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거 봐. 이게 이런 식의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뭐 즐기고 있잖아.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사회입니다. 이곳에 25세 이하 이 일부 다처제의 배경이 되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거 봐,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죠.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무려 86.5%가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지금 이미 가져왔네.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일부 다처제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아내는요, 내가 결혼할 여성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 한 명 한 명 이마에 적혀있는 게 책임이라고, 책임. 남자가 왜 결혼을 하기 전에 큰 각오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지 얘는 모르나? 이 사회의 특수한 아주 특별한 어떤 남자에겐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득이야? 이게 마누라가 왜 많은 게 이득이야? 얘는 좀 이상해. 책임을 많이 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이득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득이지. 25살만 되면 여자친구 차고 새 여자친구 없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득을 보는 거지. 무슨 씨 마누라가 10명 있는 게 이득이야. 뭔 소리야 얘는 도대체. 얘는 도대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남자들은 이 일부 다처제의 이득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원을 많이 가진 남자 뭐가 자꾸 일부 다처제가 이득이래. 경쟁하기 위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러야 돼요. 차별 비용인 거죠. 아니 그럼 일부 다처제에 편입되지 못한 이 무슬림 같은 그런 특이한 산업 구조 속에 있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에서 그 빈익빈에 해당하는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차별 비용을 비용한다는 게 지금 얘의 논리야? 그러니까 가난한 남자들이 여성을 차별해가지고 마누라를 얻지 못한다는 게 얘의 논리인 거야 지금? 일부 다처제는요 남성한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는 여성한테 유리한 제도야. 여성의 하이퍼거미 본능, 자기보다 1.5배 이상 좋은 남자의 씨앗을 받고 그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의탁을 할 수 있는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여기 이 유튜브 영상 댓글 보면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자기가 이 영상 보고 여친한테 물어봤더니 가능만 하다면은 자기랑 결혼을 하는 것보다 뭐 원빈의 4번째 첩이 되겠다?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야. 여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어? 그게 여자들한테 이득이거든. 여자들은요 어중간한 그런 식의 남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알파남의 6번째 첩이 되는 게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좋은 유전자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원만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야. 그걸 남자한테 기대하기 때문이야. 이게 섹슈얼 마켓에서의 관계의 역학이고 메커니즘이에요. 일단 얘의 문제는 뭐냐? 아무도 일부 다처제를 한국에서 얘기한 적이 없고 일부 다처제 이슈가 한국에서 핫 이슈도 아닌데 자꾸 무슨 무슬림 얘기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자꾸 그것을 무슨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부 다처제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남성이 차별을 받는 사회야.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얘의 문제는 뭐야? 얘 머릿속에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구조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제라는 구조, 역사라는 구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X, Y, Z축으로 찔러가지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경제적 구조도 해당이 되는 거지. 이런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 예를 들면 뭐 석유 산업에 의존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왕족 국가라던가 소수의 카르텔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식의 과독점 산업, 독점 사회, 그런 무슬림 교리 등등이 섞여가지고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남성 또한 차별의 피해자인 거야. 근데 얘 눈에는 모든 거는 남성 대 여성과의 갈등이고 남자가 일방적인 가해자라는 그런 남성 혐오에 잔뜩 빠져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다수의 부익부에 있는 남성이 차별받는 상황에서도 이걸 무슨 뭐 남성들이 여성을 차별해서 차별 비용을 지불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남자를 피해자라고 정의하지 않아? 즉 이런 남페미들, 페미니스트들 눈에는 경제력이 없는 남자는 피해자거나 차별의 피해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들은 성역할 해체를 주장하고 지들은 뭐 맨박스 해체를 이딴 걸 주장을 하면서 지들도 무의식 속에는 능력 없는 남자는 루저, 능력 없는 남자는 루저 이런 게 대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뭐야? 남성에 대한 물적 대상화야. 즉 얘네들은 남성에 대한 물적 대상화를 하면서 능력 없는 경제력이 없는 남자는 루저라는 식의 그런 식의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성 혐오를 하고 있는 거지.